핵심은 결국 지금 얘기되는 두 가지의 법, 그 정보통신망법 제48조와 전자정보법 제35조.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은 영역, 비인가 영역, 권한 밖에 해당되는 행정정보 이것을 침입하거나 탐지하거나 획득하거나 유포 이 모두가 사실 이 두 가지 법에 적용이 되거든요. 두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정말 공익 목적으로 그런 방법이 아니라면 취득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을 알렸을 때 국가를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위법성 조각. 나중에 공개된 걸 보니까 사후적으로도 그것이 위법성 조각의 사유를 구축하지 못할 정도로 뭐 4만 원을 어디서 먹었고 6만 원을 어디서 먹었고 네. 이런 거다라는 그런 이제 문제가 현재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우리 표현님하고는 생각이 좀 다르네요. 이 지점에서. 이게 이제 범죄가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행위의 양태라고 하는데 침입을 했다 그러려면 이거를 억지로 열든지 아니면 뭐 키를 복제해서 열든지 이제 이런 양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요번에 시연을 한 걸 보면 시건 장치의 시스템의 하자이지 이분이 뭐 이걸 뭐 강제로 해킹을 했다든지 그런 사정은 지금까지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국가에서 그렇게 뭐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라면서요. 그러면 이 관리 책임에 대해서 먼저 기재부가 자기네 잘못에 대해서 뭔가 짚고 넘어갔어야 된다라는 전 이게 제일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김동연 부총리가 국회에 나오셔서 자기의 관리 책임에 대해서 단 한마디를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그 말이거든요. 이거 원래 그렇게 했어야 돼. 처음부터. 처음부터 뚫렸다. 이렇게 중요한 정보인데 지금 뚫려 있다. 이걸 갖다 제시하고 그걸 공격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목표는 그게 아니야. 뭐냐면 청와대예요. 청와대. 기재부가 아니라 청와대인 거거든요. 청와대 이러다 사용 보니까 목적이 달랐죠. 목적이 달랐던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럼 만약에 정말 보안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 공익적 목적이었다면 기재부에서 반환 요청 있었을 때 반납해드리고 반납했어야죠. 그다음에 해킹 내용을 가지고 계시다가 네. 자료 요청을 하시면서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거 내놔봐라. 안 내놓는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안 내놔? 라는 형식으로 국감 때 하나하나 각 상임별로 연합해서 자유한국당이 공격을 하셨더라면 상당히 정부가 곤란한 처지에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도 반납이 안 된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그 반납이란 게 심재철 의원님의 입장은 압수수색 다 했으니 반납이 뺏겼다는 효과가 된 거 얘기죠. 아니냐라는 것이지만 네. 하지만 그것이 이제 물리적으로 다른 곳에 복사한 영역이 있다든지 또는 물리적으로 인쇄한 것을 가지고 계시다든지 이런 것들은 반납을 하셔야 된다고 이제 정부 측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네. 제가 여기서 한마디만 더 보태고 싶은 거는 아까 저희가 이제 청와대 정부 여당의 대응에도 무리가 있었다 하는 거에 하나 더 보탠다면 이번 정부 들어서서 좀 약간 그 어려운 용어를 좀 쓰면은 이른바 차별적 법치라는 말이 이렇게 인구에 회자되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인구의 회자 안 되는데요. 인구 회자가 안 돼. 인구 회자는 온 내가 알아야 언론에 되는 지금 온 언론 뭔가요? 인구가 아닌가 보지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요? 특산분들, 특수한 계층 있고 막 그러니까. 선택적 정의랑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 내 편한테는 약하게 하고 드루킹 사건 때처럼 이를테면 이런 사안 같으면은 이렇게 신속하게 더구나 중진 의원한테까지 압수수색 그 영장 발부하는데 지금 딱 비교되고 있는 게 바로 4일과 20일이잖아요. 고발한 뒤로부터 사실 신창현 의원의 그 국토개발계획 유출시킨 거는 상당히 사회적 충격파도 큰 거였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그렇죠. 문제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뭐 이것이 뭐 정말 국가안보 사안이냐 뭐 중대한 뭐 기밀 누설이냐는 걸 떠나서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이 자료를 입수한 입장에서는 충분히 또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왜냐? 네. 충분히 이제 그런 말씀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요. 문제는 그래서 근데 저희도 억울한 게 뭐냐면 그것도 사안을 좀 키운데 크게 국민 판정단이 이 사안을 볼 때 그 청와대 정부 쪽에서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는 차별적 법치라고 하는. 그래서 요 근래에 보니까 유난히 그런 글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아주. 네. 예. 근데 다만 이제 분명히 다른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신창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실관계가 다 확인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이제 법률적 판단의 문제만 남겨져 있는 것이고 심재철 의원님 같은 경우는 법률적 판단은 나중에 문제이고 일단 실제로 어떻게 접속하셨고 얼마나 다운받으셨고 어떤 자료를 보유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자료의 회수가 또 매우 회수가 매우 중요했고. 급박하고요. 예.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예. 같고 네, 네. 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말씀하시면 네. 왜 발칵들 해갖고 싸우겠냐고. 청와대 여당에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 한번 해보자. 아까 이제 이전 수석께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 살면서 한 번쯤은 이 금단의 영역에 대한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발견했는데 열어보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그 조직의 기밀 사안을 우연히 발견했다라는 가정하에 만약에 그랬을 때 나는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그 윤리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수단인데 그걸 사용함으로써 그걸 씀으로써 예. 공익적으로 더 큰 이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학교에서 엄청난 비리가 있거나 네. 이런 건데 그걸 봤다라고 한다면 폭로하실 거예요? 나는 폭로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예컨대 뭐 무슨 교무부장이 가가지고 5,500원 썼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이런 거라면 이러면 그건 좀 아니죠. 아유 너무 쪼잔하게 썼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나중에 같아요. 알고 보니까 근데 저도 이제 그 업무상으로는 옛날에 그 제가 디도스 특검에 있었거든요. 디도스 특검에서 거기서도 이제 뭐 많은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불거진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를 입증을 했지만 이제 그거는 성과라고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욕만 엄청 먹었는데. 이제 그때 있었던 일들을 이제 특검에서 벗어나면 이제 변호사가 되잖아요. 다시 변호사 들어와서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막 기자들이 물어봐요. 그때 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거를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게 또 이게 비밀 유지 의무가 있잖아요. 특검법 위반이죠. 예. 법이 문제가 되지 않는 고 미묘한 선에서. 그렇죠. 네. 그 테두리를 잘 걸으면서 이렇게 살짝 또 얘기해주는 그런 맛이 또 있더군요. 아니면 어디에다 좀 정리해 놓으신 게 있으신 건 아니에요? 있긴 하죠. 있긴 하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아니 그 기자들 성의를 봐서라도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고 하면 안 되고 이게 기자 또 믿을 수 없잖아요. 기자 또 믿을 수 없잖아요. 뭐 이 대목의 얘기를 하자면 저야말로 할 말이 많죠. 저희야 뭐 이 초기에 이제 그 사건 기자 네.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1986년으로 기억하는데 건국대 점거농 사건이라고 예. 엄청난 예. 신국 사건이 있었어요. 예. 몇천 명이 그 건국대 본관 점거하고 거기서 예. 막 불나고 나중에 뭐 대단했었죠. 83학번 애들이 다 들려가지고. 그럼 그때. 그럼 이 학생들이 몇백 명씩 나뉘어서 각 경찰서에서 그 저걸 받았어요. 조사를 받았어요. 예. 근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딱 제가 정보과장실을 들어갔는데 이 양반이 앞에 보고서를 놓고 이렇게 하도 피곤하니까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졸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문건을 들고 나왔죠. 그대로? 저 본청에 보고하는 예. 본청 정보국장한테 보고하는 뭐 빨간 도장까지 찍혀 있더라고. 계획이. 이게 애국 수정연맹인가 뭐 하여튼 그런 이름이었어요. 저 전에 못 듣던. 그거 얼마나 눈에 번쩍 띕니까. 그래서 그 조직도하고 쫙 있는 거를 제가 이제 안에다 보고를 하고 이 양반은 지금까지도 모를 거예요 그거를. 진짜요? 이게 어떻게 이런 게 빠져나가서 기사 소스가 자신인지 모르고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됐는데 기자는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유명한 말이 있거든. 자기 아버지 것도 기사로 한다고. 네. 저는 국회의원 분들도 당연히 뭔가 이것이 저게 된다. 아 이거는 폭로할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일단 먼저 폭로하고 싶은 욕구를 버리기 어려울 것이다. 유혹 느끼죠. 예. 당연히. 예. 아니 이전 수석이 그런 지금 생각이- 언론인 시절에 말씀해 주셨지만 만약에 내부자 시절이었다. MB 정부 청와대에서 시절이었다. MB의 청와대였다는데 내부 정말 기밀을 문건을 봤다. 저요? 네. 아, 수도 없이 봤죠. 가스가 MB 거다라는 걸 봤어. 그때 내부 가스가 MB 거다라는 걸 봤어. 그때 내부자 때 MB 거다. 결정 접힌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오늘은 말할 수 있다. 그런 거 있었으면 내가 가만히 있었겠어. 그 문건 만든 놈을 그냥 작살내서. 그 문건 만든 놈을 그냥 작살내서. 폐기시켜버리고. 예. 정답이네 정답. 이 뭐 자료 입수 과정의 적법성 이거 두고 우리도 이제 외부자 상상극장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좀 재밌긴 한데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번 논란의 핵심이 접속 과정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청와대 업무 추진비 부정 사용이다. 그러면서 적절치 않았던 날, 즉 뭐 어떤 재난 상황이 있었던 그런 날에도 업추비를 사용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 또 청와대는 즉각 그 사용 내역에 대해서 팩트 체크로 해명을 하기도 했죠. 네, 바로바로 해명이 이루어졌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세월호 미수습자 5명 마지막 참배일 2017년 11월 20일이었는데
심야 고급 LP바에 가서 술을 마셨다 이렇게 이제 폭로를 하셨는데 청와대에서 이제 딱 반박을 하신 거는 세월호 참배와는 전혀 상관없는 업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정부 예산안 쟁점 설명한 이후에 식사할 때가 인근에 네. 다른 데 없어서 그때 아마 비용이 4만 6천 원인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사유수 청구가 완료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일인 2018년 1월 26일 심야에 맥주집에 갔다. 이 부분은 그 이정도 충무비서관이 확인을 해서 사유를 제출해봐라 했더니 사유가 불충분해서 네. 반납 조치를 받은 이미 조치가 이루어진 사안이었고요. 예. 그다음 이제 포항 마리논 해병대 헬기 추락 순직 장병 연결식 2018년 7월 23일 날 이때도 고급 펍에 가서 맥주 마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확인해 봤더니 그게 아니고요. 세종시에 도착한 법제 선진화 관련 업무 관계자와 식사를 한 것이라서 이 부분이 다 해명이 된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한 이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말씀하셨으면 괜찮을 텐데 비인가 영역에 들어가서 너무 많이 자료를 다운받으시고 확인 없이 공개하시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해명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소속의 의원이 세월호 미수습자 참배일에 뭐 밥 먹으러 간 거를 시비를 걸 만한 자격이 있나요? 저는 이제 그런 정쟁을 위한 정쟁을 하니까 신뢰성을 받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심재철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전부 다 해명이 된 건 아니에요. 그 수천 건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이제 해명이 된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 추진비를 쓸 수 없는 시간에 썼다. 이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밤 11시 이후 그렇죠. 사용 시간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 청와대는 24시간 일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변명할 게 아니고요. 쓸 때마다 직원들이 전부 다 그 증빙 자료를 제출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해명이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일일이 다 써서 내야 된다 그러면 직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기 가서 안 먹었을 것 같아요. 그 24시간 하는 김치찌개집 이런 데 찾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먹지 호프집 이런 데 증빙 서류 내서 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아니요. 생각하지 그게 그 시간을 넘어선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밥집이나 이런 것이나 시간을 아니 밥집이 아니고 넘었다는 것만을 지금 다른 데는 문 연대가 없어서 거기 가서 밥을 먹었다. 그렇죠. 이런 그 거거든요. 부분은 확인된 부분에 있어서 호프집이라든지 그러니까 그건 LP바에 사후 대해서 확인이라는 거죠. 사후 그건 확인. 확인을 해주신 거고 그러니까 전수를 지금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의뢰했습니다. 네. 워낙에 자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감사 결과 나오시면 그때 다시 말씀하셔도 될 거예요. 그 심재철 의원의 오류는 뭐냐면은 남들도 다 자기처럼 할 거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원칙은 그렇지만 예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원칙 자체를 법정 공휴일에 쓰면 안 됩니다. 그다음 토요일, 일요일도 안 돼요. 근무지 위에서 쓰면 안 됩니다. 밤 11시 이후에 또 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일이 그렇게 끝나지나요? 예를 들어 대부분의 부처는 갖다 땡하면 6시에 다 퇴근을 하지만 청와대라는 데는 퇴근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24시간. 그렇게 말하면은 잠깐만요. 밤 늦게 일하는 공무원들은 되게 화가 나요. 청와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니까요. 다른 부처도 다른 마찬가지예요. 중앙부처도 24시간 일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예외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로 출장 명령서라든지 휴일 근무 명령서라든지 또는 그밖에 증빙 자료를 내게 되면 그때도 쓸 수 있게 된 거거든요. 다른 부처도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네. 항상 예외 없는 규칙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삶이라는 게 원칙을 정해놓으면 삶의 원칙을 위해서 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청와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기재부의 예산 집행 지침에 따라서 증빙 서류를 좀 제출받고 있고요. 또 일일 점검 체계를 운영해서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그 총무비서관이 예를 들어가지고 그거 환수한 것 같은 것들이 바로 그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영수증만 한 트럭이라고 하시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섹시하게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만 해명이 나오는 거고요. 아니면 감사원에다가 뭐 감사를 갖다 요청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이게 있잖아요. 저는 아 근데 그렇게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 한편에서 청와대 법인카드를 써보신 그 당사자로서 니들이 그 법인카드를 알아? 그 카드를 써보긴 했어.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내부자 시절에 이 카드가 어떻게 그거 가지고 사우나 가신 적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할게요. 아 진짜 솔직한 거 얘기해요. 이거 솔직히 얘기할게요. 근데 우선 그 얘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우나 가서 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쓰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제 개인 카드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은 개인 카드를 쓴다는 게 기본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규정이 어긋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 논란을 지켜보면서 청와대가 항상 그 모진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생선은 머리부터 썩는다는 우리 속담처럼 권부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그만 일탈이 나중에 번지면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술 먹고 가다 음주운전 걸리면 문제가 그게
대수특필 될 수밖에 없는 날이잖아요. 네. 뭐 그런 날 저 술 먹고 가다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고를 냈다든가 이러면 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감추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는 자세를 하도록 체크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10이냐는 식으로 이렇게 막 발칵하고 막 공격적인 태도가 국민들한테는 좋게 보일 수가 없다. 글쎄요. 일단 일반론이 있고요. 그러니까 청와대나 여당이 관용적이어야 한다 또는 품격을 유지해야 된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이 상황을 특수하게 좀 들여다보자면 처음 시작부터 사실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좀 잘 안 생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청와대를 공격해서 청와대의 어떤 도덕성의 흠집을 낼 수 있는 여지, 술집, 뭐 자극적인 용어들, 재난 사항들 이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는 예 저희들이 반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이 정도 총무비서관의 어떤 표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자제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청와대 측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즉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여야가 좀 차분하게 서로가 야당은 야당으로서 준법성의 한도 내에서 맹렬하게 공격도 하시고 또 청와대나 여당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런 관계 정리는 사후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근데 이게 차분하게 지금 가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 게 이 지점에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아니 뭐 LP바, 맥주집, 고급 술집 이런 데 말고 편의점 삼각김밥 사 먹으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여론이 상당히 지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발등을 찍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걸 이슈를 삼으려면 막 일으켜야 되는데 오히려 찬물을 끼얹은 거예요. 이 삼각김밥? 자기네들은 삼각김밥 먹나요? 전혀 맥락도 안 맞고 설득력도 없고 오히려 역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옛날에 심재철 의원을 공격한 적 있잖아요. 네. 그때 그 당신 그 특활비 그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왜 우리 밥도 안 사줬냐. 예. 의원총회에서. 예, 예. 그때 뭐 삼각김밥 안 사줬다고. 그랬나 봅니다. 되게 맛있는. 근데 이제 이게 이번 논란이 저는 이제 발전적으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좀 서로 상처내는 방향으로 갔다면 그 전에 이제 국회 특활비에서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은 우리가 낸 피 같은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요. 네. 그러면 그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심야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청와대만 그렇게 강변할 게 아니라 다른 경찰 공무원들, 소방 공무원들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다 돌아봐서 이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청와대도 좀 인정을 하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손보는 계기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발전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논란이 어떻게 튀었냐면 이제 국회 특활비 얘기를 또 다시 끌어오는 계기가 됐는데 여당에서 국회 부의장 시절에 심재철 의원의 특활비 6억 따져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본인은 나오잖아요. 이제 6억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있어. 그게 범계 형님이 이게 싸움을 엉뚱한 대로 또 키우고 있어요. 예. 이게 본질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요. 지금 업무 추진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심재철 의원의 과거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예. 특활비는 물론이고 뭐 더 거슬러 올라가서 DJ 발언 관련해서 뭐 이직을 네? 해가지고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고 뭐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런 과거까지. 것까지 들춰내가지고 막 사람을 인신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박근혜 정부가 늘 하던 방법이거든요. 그 최동욱 검찰총장 건이 있잖아요. 보내자. 댓글 수사한다고 해서 혼외자 문제 긁어내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날려버리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대응은 우리가 이제 단절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공약의 부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한테 그렇게 엄격한 칼날을 들이댄 사람이라면 자기는 이때까지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를 대중들 앞에 특히 공인이더라면 공개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난 그분이 그 3억이 안 된다라고 하는 6억 절반이 좀 안 된다라고 하는 네. 그 특활비를 어떻게 썼느냐 그걸 좀 알고 싶은 게 왜냐하면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건 급여와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발언이 또 논란이 된 그러니까요. 거죠. 그 사실 특활비가 왜 급여입니까? 급여 따로 받잖아요. 집에 갖다 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활비, 업추비, 특정 업무 경비 크게 이제 세 가지의 뭐랄까 정규가 아닌 그런 예산들인데요. 이 부분이 정부 부처는 그래도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고 기관장 업무 추진비는 다 공개가 되어 있죠. 그런데 국회는 업무 추진비가 전혀 공개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단체에서 그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거부당하니까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에서 공개 결정을 내렸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국회 사무처에서도 국회 발전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서 이제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 결정이 난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아마 공개가 될 것이고 예. 사실 업무 추진비가 일선 공무원들에게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업무 추진비 없어요. 일선 경찰관들 업무 추진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사용해야 될 것 같고 모두 전수 공개하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